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선유도역에 있는 양평 한신 아파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를 보시면 지금 한 24년 정도 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면 재건축이 약간 아름답지 않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조합원들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돈이었기 때문에 문제겠죠. 그 다음에 당산초등학교,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뭐 아이들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파트. 그 다음에 선유도 공원 있고 조망권 있고 9호선 가깝고 살기에는 괜찮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먼저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자면, 제 방송은 모든 아파트 가격은 통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커진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 모든 아파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서울을 기점으로 일정 비율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일정 비율로. 그렇게 해서 서울을 10으로 본다면 수도권은 8, 광역시는 6, 4 이런 식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정배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GDP가 마이너스를 찍지 않는 이상, GDP가 상승하고 있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닌 상승 2%, 3%라도 올라가고 있다면 통화량은 당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IT, 즉 정보통신혁명, 그래서 우리가 유선 인터넷 시대, 그 다음 무선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있을 시대는 5G에서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통화량은 무한히 늘어나야지 이런 것들을 일반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든 아파트들이 정배열되어 있고 자신의 위치 있다면 통화량을 가져온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우리가 보는 양평 한신 아파트는 25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24년 정도 향해 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찾기 어려워서 KB 부동산에 는 KB 지수를 가져와서 2003년 이 지점, 약간 흔들렸던 바로 이 지점과 이 아랫부분에 있던 지점과 윗부분에 있던 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는 뭐냐면, 이게 2배 이상이었을 때, 통화량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게 2배 이상으로 있었을 때가, 2배 이상으로 있었던 이 부분대가 부동산이 올라가다, 즉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2배 이하로 내려와 있으면 화폐 가치가,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하더라. 그 지점이 언제냐면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화폐를 들고 있는 쪽이 유리했고,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유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대폭등기가 열렸을 때는 화폐 대신 아파트라든지 토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을 때가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있었던 이 지점들을 한번 보면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KB 부동산 지수를 보니까 2억 8천, 2억 8천, 2억 7,750 해서 이 가격 2억 8,500을 가져와서 보면 그 가격 점수가 11.9였습니다. 11.9면 지금 여기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거, 즉 서울 역세권에 있을 수 있는 아파트니까 자신의 위치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맞았고,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아파트는 이 위치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치 내 어딘가에 찍혀져 있을 게 실거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9년을 보기 전에 2007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지금 올라가 2배 이상으로 있었던 그 지점에 있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제 방송을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건 이 아파트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통화량의 증대 부분은 따라가도록 설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돈 2003년도에 있던 2억 8,500이 어떻게 커져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지점을 보면 2007년도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수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다. 이때 이 밑단은 고가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를 쳐야 되는 거야. 매도. 그리고 이때는 매수를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매도. 그런데 보면 이 금액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더라. 그럼 2007년도에는 폭등기, 자산 가치에 폭등이 일어나는 시기, 자산 가치가 투자자의 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고가로 가버린 거죠. 왜?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땐 고가기 때문에 이땐 매도 치는 게 중요하다. 매도를 치고 매수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를 보면 2009년도를 보면 이때조차도 보시면 이게 이 금액대들이 대부분 다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매수를 해줘서는 안 되고 이건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가 맞다는 겁니다. 이때도. 그리고 2012, 13년도로 2012년도, 11년도로 가면 이 금액대가 4억대가 이런 식으로, 자, 이 금액은 여기 찍혀 있지만 윗부분에 있는 4억은 여기 찍혀 있고, 그 2012년도에 보면 다양한 금액대들이 4억 5천, 6천 하던 것들이 지금 4억대의 매물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2012년도에. 즉 2012년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 때 이렇게 나와주고 있었다. 이 적정가 때의 물건들이 나오더란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가서 보면, 자, 이게 이 부분이죠. 아직도 2배 이하로 있던 이 부분 때, 즉 이게 더 치고 가야 돼. 5억, 6억 치고 가지 못하니까 이 기간 때는 아파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매물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적정가 뒤편을 붙거나 적정가로 들어오는 매물들이 상당수 많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때 보면 3억 7,900, 이 금액은 7.4였다는 겁니다. 그 점수가 2013년도에 7.4, 그리고 4억대에 있는 매물들, 4억 이하대에 있던 매물들의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7.8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한가, 즉 이게 2배 이하로 떨어져 있던 이 지점에서는 어떤 매물까지 출현하게 되냐면 이 점수가 7점대 매물도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 양신 한실 아파트가 7점대 매물까지 떨어지더라. 그리고 14년도도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꺾여서 다시 올라가는 이 지점에 보니까 이때도 상당수의 매물들이 적정가대로 들어와 있더라 한 겁니다. 적정가대로. 그러면 그 매물들이 적정가대로 들어와 있던 지점이 얼마냐면 4억에서 4억 2천이라면 그 점수는 7.3에서 7.6이다. 즉 7.3에서 7.6, 즉 7점을 달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부동산 하락기 때는. 따라서 현재 2019년도를 보면 이제 19년도에 2억 8,500이 이 금액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금액대에 나오는데 이 가격대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이걸 제외하고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중심가 또는 시장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금액들 7억 9천대 금액은 얼마야? 7억 9천이 현재 2019년도에만 9점이라는 겁니다. 9점. 즉 7점대에 있던 물건들이 지금 9점으로 간 겁니다. 9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한 거냐, 가격이 한 25% 정도, 25%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5%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자체가 2020년부터 꺾인다고 나온 거죠. 즉 이게 위로 계속 찍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장가라든지 중심가 내에 물건이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꺾였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꺾여 있다.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꺾여 있던 시절 때는 7점대 물건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7점대의 물건이 나와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대는 이 실거래가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실거래가 7억 8천, 7억 9천대 매물들이 해소되는 걸 봤기 때문에 더 높은 호가를 부르는 거죠. 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면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산가치 화폐가치가 꺾여 있고 또한 이 가격은 고가기 때문에 즉 우린 7점대를 봤는데 9.3 이상을 달라면 25%가 상승해 있는 가격을 쳐서 줘야 된다는데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매수자 지금 매수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본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4억 2천대 매물들이 있었다. 그게 7.6이었다. 그러면 7.6, 이 7.6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7.6을.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시대가 바로 실거주자의 시대. 즉 지금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시대. 즉 매도자가 지금까지는 이 상황에서 매도자가 우위에 있었고 매도자가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던 시기지만 이제는 매도자가 불리해지는 시기로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도에 돼서 6억 5천에서 7억, 그러면 7.1에서 7.7 사이에 있는 물건들이,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이런 매물들이 실거래가로 찍힐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넘어가서는. 그러면 우리는 6억 5천에서 7억 사이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양평한 씨는. 그러면 그 금액들이 언제면 2018년도 금액이 바로 6억 1천에서 6억 5천, 6억 3천. 그래서 이 금액들이, 지금 이 금액들이 2008년도 했던 이 금액들 다시 출현한다. 다시 출현한 걸 기대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이 금액대에 오면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수하는 게 맞고 재건축, 이 부분이 재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 실거주라는 거죠. 양평하시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라고. 재건축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아파트가 30년도 재건축 되는 게 아니까 이거 통화량을 흡수한다. 통화량 흡수를 안 했던 아파트는 아니까 조금이라도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금액대로 산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산업은행의 정기예금 1.7%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실거주가로 본다면 이게 월세 수입일 건데, 이게 8억을 주고 산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한다면 이 물건의 가치는, 실제로 이걸 통해서 가치는 7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7억을 산업은행에 넣어놨을 때 얻게 된 이자와 이 금액을 샀을 때 월세를 줬게 된 이자가 똑같다는 거죠. 7억이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똑같다는 거죠. 이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월세.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1억 정도, 즉 1억 정도 더 주고 사는 거다. 즉 이런 정기 예금으로 보더라도 1억 정도 더 주고 사는 거다. 실제로 이 자체가 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월세 수입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지금 8억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지금 2배 이하로 찍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다려봐도 되는 지점이다. 즉 바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 아파트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2021년까지 이 금액대로 계속 요구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두 건의 매물대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2배 이하로 찍혀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보는 거죠. 언제까지? 이 7억이 나올 때까지, 이 7.7이라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도 되는 거다. 그게 어차피 지금 8억 2천을 달라 하니까 매물대에서 기다리고 이게 꺾여서 올라갈 때도 8억 2천을 달라면 그때는 매수해도 되지만 실거주자 목적으로 이게 중심가니까 매수해도 되지만 이게 아랫부분에 있을 때 굳이 8억을 주고 매수할 이유는 없다. 언제까지 기다린다? 6억 5천에서 7억이 나올 때까지. 이 6억 5천에서 7억은 언제냐? 2018년도죠. 2018년도 실거래가가 나올 때까지, 실거래가가 매물로 나올 때까지는 이 물건 양평 한신 아파트는 기다려봐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과거에 어땠냐? 여기 광역시로 내려가지 않고, 즉 수도권과 역세권 내에 이 부분에서 버티는 건 한 7점대였다. 그래서 우리는 7점대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오늘 이 양평 한신 아파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